자, 봅시다. 제목 봐봐, 얘들아. 행정 대집행. 대집행이 뭐야? 대신 집행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사회지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될 것들 몇 개만 좀 적고 시작을 해봅시다, 얘들아. 사회지문에서 챙겨야 하는 거는 요건. 이 요건이 충족되면 뭐가 진행된다?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도둑질 하면 어떻게 된다? 감옥 간다. 뭐 죽는 것까지는 아니고. 자, 근데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건 뭐야? 이 요건이 너무 많을 때, 그때 우리가 조금 이제 사회지문이 어려울 수 있고요. 또는 요건이 많은 거는 좀 단순한 어려움이야. 어떤 게 좀 어려울까? 요건이 충족이 됐다? 됐는데 저 결과가 안 일어나. 그게 조금 어려운 지점이야. 왜냐면 우리 법에는요, 항상 예외 상황까지 고려한 법을 또 정해놓거든, 얘들아. 이해됐어요? 예를 들면 이거지. 아까 내가 도둑질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3년! 이게 정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도둑질을 했어. 몇 년이야? 3년 가야지, 감옥. 현승이가 도둑질했어. 근데 얘는 집행유예 나왔어.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가. 새끼야. 아, 난 순간 내가 되게 맞나 싶어가지고. 괜찮아, 여기 안 들어갔을 거예요. 아, 조용히 해. 되풀이 하지 마. 아무도 되풀이 하지 마. 뭐라 했어요? 죽고 싶어? 쟤는 집행유예 나왔어. 왜 집행유예 나왔을까? 심신미약이라서. 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얘들아, 뭐야. 이 예외 상황들이 생겼다라고. 그럼 우리가 이거야. 쟤는 감옥에 가고, 얘는 감옥에 안 가고,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요.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왜를 물어보는 거야. 야, 똑같이 조건 충족했는데 왜 얘는 가고 얘는 안 갔어? 이걸 물어보는 게 이제 사회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많을 때 어려워. 근데 이건 단순한 어려운 점이야. 근데 또 다른 어려운 점은 뭐다, 얘들아? 두 번째. 아니, 충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외 상황이 있다라는 거. 저 요건에 예외 상황이 있다라는 거. 저게 좀 우리를 짜치게 한다라는 거고요. 자, 사회지문의 또 다른 어려운 점은 뭡니까? 위에다가 쓸까요, 얘들아? 행위의 주체와 객체를 반드시 잘 구분을 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을 하는 경우의 지문에서는 그 갑과 을을 또 반드시 잘 구분을 해야 되고요. 법도 마찬가지야. 계약이 아니더라도 얘들아, 그 법을 행하는 사람과 그 법의 영향을 받는 사람을 잘 구분을 해 주셔야지. 또는요, 이 법을 행할 때도요,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야? 그것도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하나의 요소고, 오늘도 그럴 거예요, 얘들아. 이해됐죠? 이게 뭐 간단하게 말하면 민법의 영향인지, 뭐 형법의 영향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갈리는 그런 지문들이 있으니까요. 자, 우선 이런 것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내용 들어갈게요. 자, 1문단 갑시다. 행정 대집행은 공법상, 공법에 반대는 이제 사법이라고 써놨죠.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의무자가 불이행했을 때, 얘들아, 결과를 앞에 주고 요건을 뒤에 줬어요. 그쵸? 이런 것도 잡을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요건을 한번 적어봅시다.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 지금 불러봐요. 일단 말 몰라도 정보는 수집해야지. 이거 공법이어야 돼. 왜요? 정해놨으니까요. 이따가 더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공법이어야 되고, 두 번째, 대체적 자기 의무여야 돼. 오케이. 대체적 자기 의무를 위반했을 때겠네요. 자, 그걸 누가? 의무자가. 4번, 불이행했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에 속하면 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 대집행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됐니, 얘들아? 그러니까 대신 집행하는 걸로 하려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조건이 다 충족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청이, 오케이. 얘들아, 이거 대집행 누가 하는지 나왔어. 행정청이 의무자 대신에 직접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오케이. 주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이 대집행을 하는 주체는 누구였어요? 네. 대집행을 하는 거는 행정청이 하거나 제3자에게 행정청이 시키거나. 이해됐죠?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막 용역업체라고 막 하잖아. 그치? 의무자 대신에 직접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이것을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게 하는 제도이다. 잠깐만 있어봐. 비용을 누구로부터 가져오게 한다고? 앞에 봐요. 뭔가 집행을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 얘들아. 근데 그 비용을 사실 누가 내야 돼?
얘가 내야 돼. 왜? 대집행은 왜 하는 거야? 제가 안 해요. 얘가 안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안 써도 될 돈을 쓴 거지. 그러니까 일단 하고 나서 여기서 발생하는 대집행을 하고 나서 발생하는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해야 되는 거야? 얘한테 청구해야 되는 거야. 비용은 누가 지불한다? 의무자가 지불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자, 계속할게요. 드디어 나왔어. 대체적 자기의무. 왜냐면 여기서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 있지 않았어요? 아, 공법. 오케이, 뭔지 알겠고. 근데 의무자도 뭔지 알겠고, 불이행도 뭔지 알겠는데, 이게 뭐지라는 이제 약간 찝찝함이 있어야 되거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잖아, 얘들아. 대체적 자기 의무. 그리고 얘들아, 이거 중요하다고 기억이라고도 체크가 돼 있으니까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 되겠죠? 노란색 갈게요. 대체적 자기 의무란 타인이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위 의무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요걸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가 공법상에서 뭔가 이걸 구분을 할 때 첫 번째 행위를 해라라는 법이 있는 거야, 얘들아. 어떤 행위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걸 대신 이행할 수 있는 게 바로 대체적 자기 의무. 오케이. 행위를 해라라는 의무가 있어. 이거 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 거야, 얘들아. 여기다가 여기 학원 하려면 남녀 화장실 따로따로 꼭 놔둬야 합니다. 라는 거야, 얘들아. 남녀 화장실 하나씩 꼭 설치하세요. 이게 뭐야, 얘들아? 하세요잖아. 하세요는 뭐예요? 행위를 하세요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이 행위를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대체적 자기 의무. 대체적 자기, 이게 중요해서 좀 쓰고 갈게, 얘들아. 대체적 자기 의무고요. 이럴 경우에는 대집행, 대신 집행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계속할게요. 그리고 건물의 철거, 그리고 시설물의 제거, 그리고 오염물질의 제거 등이 해당이 된다. 얘들아, 세부사항 나왔어요, 얘들아. 대체적 자기 의무에 해당되는 게 뭐였어요? 뭐를 철거하거나, 뭐를 제거하거나,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라고 얘기했네. 왜? 철거나 제거하는 건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잖아. 그지? 자, 계속할게요. 이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자,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짝꿍 지어봐.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소극적인 의무? 앞에 봐. 행위를 한다라는 건 어떤 의무였어요? 적극적인 의무였네, 얘들아. 근데 여기에 이렇게 써있다?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소극적인 의무인 부자기 의무라고 돼 있어. 그럼 얘들아, 카테고리가 달라져야지. 의무 중에는 행위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어떤 거? 소극적인 어떤 의무? 부자기 의무. 부자기 의무는 뭐야, 얘들아? 30일간 영업정지예요. 하지 말아야. 근데 이 30일간 영업정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어? 없잖아. 이건 누구만 해야 되는 거야? 나만 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야, 이거는 대집행 가능하겠니, 안 하겠니? 대집행 못하는 거야, 얘들아. 부자기 의무는 대집행 못한다가 되겠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소극적인 의무인 부자기 의무나 오직 의무자만 이행할 수 있는, 자, 여기 말장난 쳐놓은 거 봐봐. 말장난까지는 아니고 문장이 안 이뻐. 의무자만 이행할 수 있는 의무다. 얘들아, 이행하는 의무야. 카테고리가 어디로 뻗어와야 돼? 이행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라는 거지, 얘들아. 이해됐어요? 요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행위를 하는 뭐래요? 비대체적 자기 의무야, 얘들아. 근데 잘 봐. 저거 두 개 묶어놓고 파란 색깔들 뭐라고 해놨어요, 얘들아? 오직 의무자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얘들아. 앞에 봐. 오직 누구만? 의무자만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얘들아, 의무자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지. 다르게 말하면 지금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겠지. 대집행이 안 된다라고. 이해됐어요?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할게요. 행정 대집행은 국민의 재산권 등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수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헌법상 법치 행정의 원리에 따라 모든 행정의 적용은 법률의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다. 행정상의 의무를 명령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이 동시에 대집행의 근거가 될 수, 얘들아, 강제행정 집행이 대집행이야. 강제행정을 집행하는 근거가 될 수가 없어. 왜냐, 얘가 안 하는 거는 얘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거든. 근데 대집행한다는 건 뭐야? 하기 싫은 걸 강제로 한다라는 얘기거든. 이해됐어요? 자, 계속할게요.
대집행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대집행을 위한 별도의 법이 따로 필요하다. 얘들아, 분홍색하고 노랑 색깔 요거 이해하는 게 1문단의 제일 중요한 지점이었거든요. 자, 요거 한 번만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얘들아. 잘 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여기다가 화장실 설치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보자. 요 공간에다가 화장실 설치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볼게요. 근데 얘가 설치를 안 했다고 쳐봅시다, 얘들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 설치해라 하고 지금 뭐 했어? 명령법이 나온 거야, 얘들아. 설치하세요 하고 나온 거야. 근데 얘가 설치했어, 안 했어? A가 설치를 안 했어. 이해됐니? 왜? 자, 그럼 계속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이거를 내가 대신할 건데 이거 대신하려면 앞에 봐요. 야, 내가 설치하랬는데 네가 설치 안 했지? 그럼 내가 대신 집행하지 뭐. 그래서 이 법의 근거에서 대신 집행하면 안 돼. 이 법이 아니라 이걸 네가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법 뭐야? 대집행 법률. 네가 이거를 원래 했어야 되는데 안 했네. 그럼 나는 이거에 따라서 대신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이 법률에 따라서 내가 대신 집행할게. 그러니까 앞에 보세요. 애초에 이거를 명령한 법과 대집행을 하는 법은요.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요 말이 지금 마지막 멘트거든, 얘들아. 마지막 멘트 다시 읽어볼게요, 얘들아. 분홍색부터 가겠습니다. 행정상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이 대집행을 하는 근거법이 될 수는 없다. 이게 같은 얘기로 무슨 얘기예요? 대집행을 하려면 대집행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앞뒤가 똑같은 문장인 거예요. 이해됐니? 자, 이 문단 갈게요.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첫 번째, 공법상의 의무 불이행이 있어야 한다. 오케이, 앞에 봐요, 얘들아. 공법상의 이 의무를 불이행해야겠네. 이해됐니? 공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 뭐예요, 얘들아? 공법이에요. 공법은 공공의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들아. 사법이 뭐야? 사법은 사적인 법. 사적인 건 법까지는 아니고 사적인 약속 정도? 네. 그걸 이제 사법이라고 하고 또 사법은 좀 다르죠. 자, 계속 할게요. 건축법. 이를 건축법에다 공법이라고 쓰세요. 공법에 해당이 되네. 아, 써있네. 공법인 건축법에 따라서 철거의 의무가 발생하므로 불법 건축물 철거의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이 된다. 반면 공공용지 취득 건물의 소유자가 매매 대상 건물에 대해서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뭐를 했다고? 약정에다가 써야지, 사법. 사법인 경우에는 그 철거 의무가 공법이 아닌 사법의 의무이기 때문에 대집행할 수 없다. 그냥 간단해. 앞에 봐. 야, 이 요건에 해당이 안 됐어. 그러니까 대집행한다, 못한다? 못한다. 대집행하려면 하나, 둘, 셋, 네 개 해당이 돼야 된다니까? 이해됐어요? 근데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면 대집행할 수가 없다. 지금 요 얘는요, 약정이기 때문에 요 1번 요건이 해당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말이죠. 자, 둘째 가겠습니다. 대체적 자기 의무여야 한다. 이것도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노란색, 대체적 자기 의무여야 한다. 파란색, 부자기 의무나 비대체적 자기 의무. 야, 근데 비대체적은 이미 이름이 비대체라고 써있잖아. 그치? 비대체적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다만, 자, 지금부터 오늘도 다 회색이 문제야, 회색. 회색이 뭐라고 돼 있어? 다만이 뭐야? 앞에 봐요. 이거지. 요건 충족했는데 내가 좀 예외 상황 하나만 좀 몇 개만 줄게.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 저런 거는 여기 왜 써 있는 거야? 니네 법 공부하라고 써져 있는 거야? 문제 내려고 쓰는 거야, 문제 내려고. 헷갈리니까. 이해됐어? 자, 그럼 여기 집중해줘야지. 모의고사 풀 때도 마찬가지야.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체크해줘. 요건 줬어? 근데 요건 줬는데 갑자기 예외 상황을 막 주기 시작해? 그럼 그건 무조건 문제에 낸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집중해볼게요, 얘들아. 그럼 결론이 뻔해. 부작이네. 앞에 봐. 부작이다. 이거 건드리고 있지. 이거는 원래 대집행? 못하지. 근데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부작위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대집행 할 수 있는 게 있어 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는 거잖아.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지? 결론이야? 왜야? 왜가 중요하다고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회색 읽을게요. 1번. 부작위 의무인 불법 공작물의 설치 금지 의무. 얘들아, 이 금지 의무야. 앞에 봐요. 여기다가 설치하지 마라. 앞에 봐. 설치하지 마라. 행위를 해라. 행위하지 말아야. 행위하지 말라니까 무슨 의무야? 부작위 의무는 대집행 못하는 거야. 근데 자, 읽어볼게요. 이미 불법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에 근데 설치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얘가 뭐 했다고? 설치를 했어. 그럼 얘들아 이거 뭐 해야 되는 거지? 철거해야 되지. 앞에 봐. 철거는 어디에 속하지? 부작위 의무가 철거에 해당되는 순간 대체적 자기 의무로 변환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대집행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 얘기 할 거거든요. 앞에 읽어볼게요. 부작위 의무인 불법 공작물의 설치 금지 의무는 이미 불법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에 해당 공작물의 철거라는 자기 의무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대집행할 수 있다. 그래서 부작위 의무임에도 뭐 할 수 있다? 대집행할 수 있는 거야. 철거니까요. 다음에 비례의 원칙입니다. 비례의 원칙이 뭐예요? 비례의 원칙. 이건 법의 가장 기본. 큰 죄는 큰 벌, 작은 죄는 작은 벌. 이게 비례의 원칙이잖아. 자, 읽어볼게요. 비례의 원칙을 충족해야 하는데, 즉 다른 수단으로 이 이행을 확보하기가 곤란해.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경우야. 자, 앞에 봐요. 내가 여기다가 건물 설치하지 말랬지. 이해돼요? 근데 얘가 설치했지. 문제는 이거야. 여기에 우리 아파트가 있어. 여기에 우리 학교가 있어. 여기에 지금 도로가 있어. 여기다가 지금 건물을 설치했네? 그럼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이 막 빙 돌아가야 되는 일이 생겨. 이거 없애지 않으면 사람들의 불편함이 어때요? 너무 커지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럴 때 이거 뭐 할 수 있다? 비례의 원칙에 따라 사람들이 큰 불편함이 있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두 번째.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경우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비례의 원칙에 속하는 거였어요. 이해됐어요, 얘들아? 이게 크면 클수록 당연히 대집행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3문단 가겠습니다. 대집행의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면 크게 4단, 잠깐만. 대집행이 과정이 4개로 진행이 될 거래. 지금부터 좀 더 다른 내용으로 딥하게 들어갈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문제 풀러 가야지, 얘들아. 사실은 선생님이 이거 깨끗한 종이 준비했어야 되는데. 지금 풀어보라고. 토요일 반은 그렇게 했는데, 그치? 토요일 때 그렇게 해갖고 누가 수업에 집중하고 있고 누가 수업에 집중 안 하고 이제 티가 팍팍팍팍 났었는데. 선생님이 안 뽑아왔네요. 지금 수업을 끊을 순 없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자, 우리 지금 풀 수 있는 거 몇 번이에요? 2번이지, 얘들아. 기억, 니은, 디귿 다 지나왔잖아. 기억, 니은, 디귿이 뭐였나요? 대체, 부작위, 비대체. 오케이. 기억, 니은, 디귿 체크해볼까? 얘가 기억이었고요. 니은이 부작위, 얘가 부작위였고요. 얘가 디귿이었네. 오케이. 풀어볼게요. 1번. 의무자가 아닌, 기억은 의무자가 아닌 틀린 것만 갑시다. 4번. 니은을 위반한 상태가 방치된 경우에는 니은이 뭐였어요? 방금 한 거 아니야? 부작위 의무? 부작위 의무를 위반했어.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얘들아 너희 생각해봐. 잘 봐. 이런 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지. 원래 기억, 니은, 디귿이 1문단에 다 나온 거 알아요? 근데 우리가 방금 몇 문단까지 읽었지? 2문단까지 읽었거든? 2문단까지 읽으니까 잔상이 남아. 어떤 잔상? 앞에 봐. 부작위 의무는 원래 대집행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답은 몇 번으로 쉽게 나와? 4번으로 쉽게 나와. 이해돼요? 이거 대집행 못해, 얘들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깜짝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뭐를 읽었었지? 부작인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대집행할 수 있어를 읽어버리니까 저런 데서 혼동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문단을 끊고 내려와서 빨리 풀어주는 게 오히려 이상한 잔상이 안 나면서 오히려 쿨하게 풀 수 있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는 거지. 원래는 앞에 봐요. 부자기 의무는 대집행할 수가 없다. 뭐 하지 말아야 얘들아. 설치하지 말아를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없어 얘들아. 이해되니? 근데 이거는 왜 대신할 수 있어? 누가? 설치하지 말랬는데 설치했잖아 얘들아. 근데 철거잖아. 이해됐니? 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하게, 이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었어요? 4번이었고, 나머지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번 가겠습니다. 기어, 의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맞죠? 얘는 철거, 제거. 맞죠? 자, 3번. 니은은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고, 맞죠? 괜찮니? 그리고 소극적인 것이다. 근데 이게 말장난 되게 헷갈리지 않아요? 행위하지 마! 했는데 소극적인 행위야. 그죠? 요런 것들. 자, 그 다음에 5번. 디귿은 의무자 본인만이 이행할 수 있고, 맞죠? 강제로 되집행할 수가 없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를 추론한 거라고 돼 있는데, 가가 나왔나요, 얘들아? 가는 안 나왔네요, 얘들아. 할 수가 없고요. 자, 나머지 4번도요. 다 읽어야 조금 더 내용, 이해 풀이가 좀 쉽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하고 오도록 할게요. 얘들아, 1번 가겠습니다. 1번 가자. 행정상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자동적으로 대집행 근거로 작용한다. 앞에 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이 명령법과 이걸 어겼을 때 대집행할 수 있는 법은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 지금 딱 그거 건드리고 있는 선지가 1번이지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나머지 2번 갈게요. 2번 지금 계고라는 말 나와서 못하고요. 3번 가겠습니다. 개인 간의 약정으로 인한, 자, 약정 뭐야? 사법이죠? 사법은 대집행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공익적. 얘들아, 공익 나오는 순간 우리 뭐 떠올려야 돼? 비례 떠올려야 돼, 얘들아. 비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걸 읽었죠? 자, 그다음에 5번 계고. 계고는 우리 못 풉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순서에 따라 얘기를 하고 시작합시다. 3문단 갈게요. 요거는 살짝 지우고. 자, 3문단. 대집행은 법적 절차에 따라 자, 봐봐. 대집행 법적 절차에 따라야 된대. 쌤 봐봐. 왜 손님이 잤어? 자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너 아까 잤잖아, 아까 입문 4번 할 때. 책상에 머리 박는 줄 알았어, 너. 자, 볼게요. 대집행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이 돼. 대집행이 뭐야? 뭔가를 위반한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래. 뭔가를 꿀잠 자는 사람 여기 한 분 계셨네. 왜요? 뭔가를 위반했더라도 그 사람을 체포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적법한 행위에 거쳐서 체포해야 되는 거야. 얘가 나쁜 놈이야. 막 누굴 죽였어. 진짜 생 양아치야. 죽일 놈이야. 그래서 내가 얘를 체포할 거야. 얘를 체포할 때는 내가 막 발로 차고 막 바닥에 막 굴리고 이렇게 체포하면 돼? 안 돼? 안 돼. 적법하게 일한다 원칙 고지하고 너를 이래를 한다. 이렇게 해서 체포를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얘가 어떻게 할 거야? 나 고소하지. 체포 당시에 너무 강압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이해됐어요, 얘들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대집행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면 그게 4가지 단계.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이거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거야. 첫 번째 계고. 계고는 상당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통지한다. 일단 그냥 그대로 좀 적어볼까, 얘들아? 이 대집행의 절차 가겠습니다. 절차의 첫 번째 계고. 계고는 뭘 하는 거래요? 상당 기간 내에 철거하라고 뭐 하는 거래요? 통지하는 거래요. 대집행하겠다. 지금 철거가 아니었잖아. 상당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내가 뭐 하겠다? 대집행하겠다라고 사전에 미리 알리는 거래, 얘들아. 근데 이때 어떻게 하면 안 돼? 내일까지 하면 안 되는 거야. 내일까지 철거해라 하면 안 된다고, 얘들아. 한 달 뒤에, 2달 뒤에 이런 거 해줘야겠죠. 상당 기간, 가능한 기간을 줘야겠죠. 행정대집행법은 대집행 전에 계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얘들아, 회색이 또 나왔어. 뭐야? 예외.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는 계고 없이 대집행이 가능하다? 와, 예외니까 빨간색으로 적어볼까, 얘들아?
이건 계고는 항상 뭐다? 의무다. 반드시 해야 돼. 내가 계고장 안 보내고 대집행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소송할 수 있어. 근데 요거 의무지만, 요 계고 의무지만 뭐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생략이 가능할 때가 있어요. 생략이 가능할 때 예외적으로 언제라고 해야 되나? 비상시나 위험할 때. 비상시에는 내가 저거 생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네. 그리고 계고는 문서로 해야 되며, 문서로 해야 되고, 의무자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상당 이행 기간. 오케이. 그러면, 문서로 해야 된다는 내용까지 나와 있네? 앞에 보세요. 문서로 해야 된다? 봐봐. 요거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문서로 해야 된다. 얘들아, 지금 잘 봐. 선생님이 왜 일단 색깔을 다르게 했냐면, 이게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이 독서 지문이 가지는 이제 약간의 우리의 좀 짜침을 보여주기 위해서거든요. 보시면 이거를 처음에 까만색과 파란색과 빨간색 순서로 써져 있었으면 훨씬 나았을 거야. 읽어볼게요. 계고는 상당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대집행하겠다라고 문서로 알려야 된다. 하지만 위급 시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지. 근데 어떻게 나왔었지? 계고는 상당 기간 내에 하지만 않으면 대집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비상시에는 생략해야 되는데 문서로 해야 된다. 요렇게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문장 구조가 예쁘지가 않아. 요즘 독서 지문이. 이거는 너희의 독해를 방해하기 위한 어떤 그렇다. 왜냐면 가끔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저번에 그 사회 2번에서 그 정보 비대칭 할 때도 문단 순서 어떻게 읽었지? 바꿔서 읽은 거 기억납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정보 수집 잘 하시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너희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문장 그지같이 만들어놔도요. 요렇게만. 아, 이건 사회지문이지? 요건들 다 채우고 난 뒤에 그 다음 뭐야? 예외적인 거. 요렇게만 분류를 한다고 한다면 문장이 거지 같아도 헷갈리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이다. 오케이. 두 번째가 나왔어요. 두 번째, 계고로도 먹히지 않았어. 뭘 보낸다고 얘들아? 통지를 한다고. 통지는 뭘 보내는 거예요? 영장을 보내는 거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영장으로서요. 대집행 실행 시기, 책임자의 성명, 그리고 비용을 의무자에게 통지. 아, 영장은 좀 더 상세하네. 너 내가 이거 하라 그랬는데 안 했지? 그럼 건이야? 누가 한다? 내가 대신할게. 대신할 날짜. 이거 총 책임자의 이름. 그리고 네가 나한테 내 지불 비용까지 다 적어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 너희 그리고 왜 옛날에 너 그거 기억나? 난쏘공? 난쏘공이 철거개고장 봤잖아. 거기 걔네 뭐였어? 걔네 땅 아닌데 거기다가 집 지어놓고 무단 그거 만든 거잖아, 얘들아.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죠. 철거개고장 이거 받은 거지. 근데 그게 안 나가면 이제 밀어버리는 거지. 자, 계속할게요.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통지 갈게요. 영장으로서 시기, 그리고 성명, 그리고 비용을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세 번째는, 드디어 실행. 이렇게 통지까지 받고도 얘가 그걸 안 해.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야? 실행하는 거야. 실행이 뭐야? 철거, 대집행한다고, 대집행. 다 이렇게 철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야. 자, 실행을 한다. 대집행의 실행은 행정청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시키는 물리력 행사를 말한다. 오케이, 이거는 물리력 행사.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는요, 비용 징수이다. 비용 징수는 대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내야 돼? 당연히 의무자가 내야지. 내가 의무자 때문에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을 썼는데. 그리고 행정청의 비용은요, 금액과 납부 기일을 언제까지 돈 내라 하고 의무자에게 문서로 내야 된대요. 오케이, 네 번째 가겠습니다. 네 번째, 비용 청구. 청구라고 나와 있는 거 맞니? 아, 징수네요. 비용 징수. 비용 징수는 뭐다, 얘들아? 기한, 금액, 적어서 누구한테? 의무자한테 문서로 보내야 된다라는 것까지가 요 과정 순서야. 저것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안 돼. 알겠죠? 합법적인 대집행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대망의 4문단 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것도 나 되게 웃겨. 3문단 끝나고 나서 사실은 어디에 쓰면 좋을까? 5문단 하면 좋아요, 얘들아. 5문단. 5문단 바로 넘어가 볼래? 네.
위법한 대집행으로, 얘들아, 위법한 대집행이라는 게 뭐야? 그 절차 안 지켰어. 여기 중에 뭐 하나라도 안 지킨 거야, 얘들아.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은 행정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계고,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그리고 대집행의 실행, 비용 납부 명령은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여기만 들어가. 이거 다. 다만, 잘 봐, 여기 중요해, 다만. 대집행이 이미 실행돼 버리면 1번, 2번, 3번에 대해서는 이익이 상실된다. 앞에 봐요. 1번, 2번, 3번에 대해서는 뭐래요? 이익이 상실된다. 이게 무슨 뜻이야? 잘 봐, 이런 거야. 내 건물이 여기 있었어. 근데 얘네가 야 이거 철거해라 라고 계고장 보냈어. 응, 나 안 했어. 통지했어. 나 안 했어. 근데 실행하기 전에 잠깐만. 얘네 이거 영장 보낼 때 날짜 누락했어. 와, 자, 근데 얘네가 와서 실행했어. 내 건물 어떻게 됐어? 이미 철거됐어. 그럼 자, 내가 나중에 뒤늦게 잠깐만. 니네 행정청 이거 어겼잖아. 이거 문제 있네 하고 내가 소송을 걸었어도 이미 내 건물은 어떻게 돼? 이거 내 재산이잖아. 어쨌든 불법적이어도 내 재산이잖아. 내 재산은 이미 민준아? 날라갈래? 날라갔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날라간 거지.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야? 이익이 상실되었다. 그러면 잘 봐. 1번과 2번과 3번에 대해서는 이익 상실이라며. 그럼 얘들아, 이 문장을 너희가 어떻게 읽어야 예쁘게 읽는 거야? 센스를 좀 발휘해볼까? 이 문장을 어떻게 읽었어야 될까? 이 빨간 가로 부분은. 빨간 가로 부분 이거잖아. 앞에 봐. 힌트. 1번과 2번과 3번은 대집행이 이미 되면 이익이 내가 소송을 걸었어도 귀찮아? 이익이 상실된다. 이런 문장이었지. 네. 그럼 예쁘게 다시 바꿔 읽어봐. 진행하는. 에헤헤. 이거 남았잖아. 4번. 그렇지. 4번은 얘는 내가 소송 걸었을 때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야? 자, 내가 이거 이미 상실됐지. 근데 내가 비용 징수까지 했어. 야, 나한테 한 500 내래. 이거 철거하는데 500만 원 들었다. 내가 500 보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건물은 되살릴 수 있어요? 없지. 하지만 그 5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얘들아. 500이든 뭐 400이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퀄리티 있는 독서를 하려면 요런 거, 요게 빨간색 지금 네모가로 보입니까, 얘들아? 빨간색 네모가로 다시 봐봐. 대집행이 이미 실행되어 버리면 1번, 2번, 3번은 이익이 상실됐어. 되찾을 수 없어. 하지만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얘들아? 4번은 되찾을 수 있다. 요렇게 읽어야 돼. 그래서 내가 거기다 써놨어. 이미 4번은 이익 상실 X라고. X까지 잘 프린트 됐어요? 네. 요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자, 계속 읽을게요. 대집행이라는 물리적 실행이 끝내버린 상황에서 설령 법원이 계고나 영장통지 등의 위법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미 철거된 건물을 철거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대집행을 다툴 경우에는요. 일단 집행 정지를 신청해야 돼. 앞에 봐. 요 실행하기 전에 막 왔어, 애들이. 부시러 왔어. 이거 너무 깡패 같으니까. 자,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 내가 철거할 거예요 하고 왔어. 그때 일단 스탑. 너네 이거 어겼거든? 내가 이거 소송 걸 거야. 여기 이거 다 하면 너희 싸그리 다 소송에 걸릴 수 있어. 하면 못하는 거지 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하면 안 되는데 위반하더라도 이런 법을 잘 알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니? 자, 계속 하겠습니다. 집행 정지를 신청해서 대집행의 실행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만약에 뭐 뒤엔 나오진 않았지만 이거 어겼어요. 이거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다시 뭐 이걸 해주고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대집행할 수 있겠지 뭐. 그죠? 자, 그러면 이제 6문단 갈게요. 이 대행정 집행은 행정상 의무를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 행정의 원리라는 틀 안에서, 그러니까 뭐야? 법치 안에서, 민준아. 나도 법치적으로 수업하고 싶어. 그렇지? 그래서 법치적으로 그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특히 대집행의 요건, 대상, 절차, 실행 방법 등에 관한
법리적 쟁점들은 행정의 실효성과 국민의 권익보호가 뭐야? 기본권과 재산권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어쨌든 내가 불법으로 설치했어도 이거 내 재산이거든, 얘들아. 이해됐니? 그런 보호라는 두 개의 가치,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행정청의 대집행권 행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이걸 남용하거나 일탈이 있는 경우를 통제하는 이 심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건 사법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잘 봐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단이 끝난 것 같지만 제일 이제 헬 4문단이 남았어. 되게 자연스러운 글 아니었어요? 그치? 근데 이제 중간에 끼어든 이상한 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4문단입니다. 자, 우리 4문단 하러 가볼게요. 잘 봐요. 4문단. 대집행의 대상과 관련해서 나는 이런 질문은요. 그냥 이렇게 읽어버리고 4문단만 이건 나중에 문제로 내려고 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읽는 것 같아. 흐름에 끼어들었잖아. 그치? 대집행의 대상과 관련하여 특히 논쟁이 되는 것은 논쟁이 된대. 토지 건물의 인도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판례에 의하면 토지 건물의 인도는 대집행의 잠깐만 이상하지 않아? 이게 두 문장? 왜 그거야? 두 문장 지금 뭐라 그랬지? 토지 등의 인도는 대집행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두 번째 줄에서 대집행할 수 없다라고 해놓고 맨 위에 뭐라 그랬어? 토지나 건물의 인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가 논쟁이래. 벌써 이상하지 않아요, 문장이?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 앞에 보세요.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 포인트는 인도야. 인도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라는 거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계속할게요. 초록색만 읽어봐봐. 인도의 의무는 무슨 자기 의미? 비대체적. 그지? 비대체. 약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해봐봐. 난소공 그 사람들 살고 있잖아. 근데 예를 들면 거기에 주택법에 의해서 거기다 주택 지으면 안 됐지. 안 됐지만 그 땅은 걔네 게 아니지만 그 집은 일단 지었으니까 누구 거야? 그 소유권은 그 난쟁이 가족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난쟁이 가족권의 소유권을 야, 나한테 넘겨. 이거 대집행 할 수 있어? 대집행 못 한다고. 이해돼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어? 비대체적 자기 의무잖아. 누구만 할 수 있어? 난소공 가족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비대체적 자기 의무니까 대집행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오직 의무자만 이행할 수 있는 행위야. 그런데 다만이 중요하죠. 다만, 맨 마지막 줄 다만 대법원은 후속 판결에서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일 때, 오케이. 난소공 가족들이 뭘 해야 할 의무가 있어? 철거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럼 앞에 봐. 똑같은 거지. 철거는 어디에 들어가? 대체적 자기 의무네. 자, 포인트는 이거야. 인도라는 거.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라서 대집행 못해. 근데 성윤아, 점유자가 뭘 해야 하는 사람일 때? 철거해야 하는 사람일 때는 어디에 속할 수 있어? 대집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철거 의무에 퇴거 의무도, 퇴거가 뭐야? 너 여기 소유권 박탈. 이해됐어요? 퇴거 의무가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말 진짜 맞지 않아요? 얘네가 끝까지 아이씨 나 안 나가! 이러고 있었다고 생각해봐. 근데 내가 철거하러 왔어. 근데 거기서 퇴거 안 했어. 그럼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자 계속할게요. 거기 내가 빨간색으로 써놨죠? 인도는 안 돼도 퇴거는 철거에 포함된 행위인 거야, 얘들아. 철거하려면 그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지. 나가야 철거가 되지. 점유 배제가 뭐야? 소유권 인도지 뭐. 여기서 점유권 박탈한다고, 네 소유권 박탈한다고. 이거를 위한 강제 퇴거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냥 소유권 막 뺏어가는 건 안 되는데 그게 퇴거를 포함한 철거에 해당이 될 때는 대집행할 수 있다고. 이해됐니? 괜찮니? 네, 요렇게. 근데 요렇게 하고 갑자기 어디로 넘어간 거야? 이거에 대한 막 설명을 시작한 거야, 얘들아. 이걸 지금 했다 그러면 좀 짜증나죠?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1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우리 아까 전에 안 한 거 2번 되겠네요, 얘들아. 대집행이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는 이익이 상실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 계고는 최초의 단계로서 비상사태나 위험시에는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 맞죠? 계고는 최초의 단계 맞고요. 요거 생략 가능해요. 비상시에. 됐죠?
자, 그러면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2번은 아까 처리했고요. 3번 가겠습니다. 아까 3번이 어떤 내용이었더라, 얘들아? 오케이, 이런 거였어.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할 의무도 있어. 그럴 때는 원래 소유권 인도는 대집행의 대상이 안 되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이지만 걔가 철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일 때에는 퇴거가 철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걔 대집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가에 대해서 정답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가 5번이 되겠죠. 철거 의무자가 철거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공권 5번 뭐야? 뭔 소리야? 아니지 5번은 왜 5번이야? 이게 3번요. 뭐 하는 거예요? 3번 문제풀이. 나 혼자 수업했어? 넘어가는 거였어. 아, 현승이 깨우러 왔다가 선생님 멘탈 다 털렸네? 자, 3번의 정답 4번이네. 근데 내가 지금 3번의 정답 내가 5번이라고 써놓은 줄 알고 왜요? 너 깨우느라고요. 자, 볼게요. 1번 가겠습니다. 자, 4번부터 가봐,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 있지? 문장에 밑줄 쳐져 있고 이유 적절한 거 찾아라 하는 거는 사실 그때 푸는 게 제일 정확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가겠습니다. 4번. 건물 철거를 위해서는 퇴거가 일단 먼저 이루어져야 돼. 근데 퇴거 행위는 철거 의무의 대집행에 포함될 수 있는 부수적인 행위. 오케이. 앞에 봐. 철거는 대체야, 비대체야? 철거. 대체지. 근데 철거하려면 그 안에 사람 있으면 돼, 안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뭘 추가해놓으면 되겠네. 철거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다. 퇴거도 포함되어 있다. 너 여기서 나가라. 원래 인도는 대집행할 수 없지만 나가라는 대집행할 수 있어, 얘들아. 이해됐니? 자, 요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나머지 틀린 것들 한 번씩 보기는 해야 되겠지, 그치? 1번 갈게요. 철거 의무자와 건물 점유자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으면 누가 대집행해?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신뢰가 뭐 밥 먹여줘요? 안 했으면 그냥 하는 거지. 믿음이 어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퇴거 의무는 괄호 빼고 읽을게요. 퇴거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얘들아 해당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왜? 퇴거는요 어디에 포함? 철거의 부수적인 걸로 포함.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갈게요. 건물의 철거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비례의 원칙을 뭔 소리야? 이런 걸, 비례의 원칙을 완화하여 뭐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고, 그지? 근데 나는 요거 너무 좋은 것 같아. 그 2번 선지 있죠, 2번 선지. 네, 이거 좋아요. 2번 선지에서 내가 뭐라고 써놨지? 2번 선지가 왜 틀렸는지를 4번 선지가 너무 예쁘게 해설해주고 있거든? 근데 가끔 이제 모의고사나 수특을 보시면은요, 선지끼리 유기적으로 해설해주는 경우가 있어. 도와주는 경우. 지금 2번 다시 읽어봐. 퇴거의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비대체적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왜 틀렸다라는 거야, 얘들아? 4번에 써있지. 퇴거의 행위는 주된 행위인 철거 의무에 포함되는 부수적인 행위이다. 해설 잘 해주고 있는 거 맞죠? 태연이 만지지 말아요. 자, 가겠습니다. 5번 갈게요. 철거 의무자가 철거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정신병이냐고. 그지? 그리고 직접적인 강제력 행사를 통해서 철거 의무자인 점유를 배제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도 얘기한 적이 없고요. 정답은 4번. 근데 얘들아 5번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언급했어 안 했어? 본문에서 저런 거. 안 했지. 그럼 이제 뭐냐면 4번에서 정답을 못 찾게 되면은 5번을 뭐 하기 시작하냐면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 왜? 이건 추론 문제니까. 그래서 꼭 약간 느낌인데 4번이나 3번에서 답을 못 찾으면요. 그 답 이후의 선지들 있지. 답 이후의 선지들이 시간을 막 잡아 끌어. 생각을 하게 해가지고.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뒤쪽으로 이제 마지막 문제 갈게요. 얘들아 4번 문제 펼쳐주시면 됩니다. 네. 3번 문제? 가 뒤에서 답이 나오는 건 없어요. 가 뒤에? 근데 보통 가 앞뒤에 있어. 바로 앞에요. 앞뒤. 바로까지는 몰라도 거의 앞뒤에 있어. 왜냐면 그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 내용 즈음이 이해가 돼야 바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냐? 4번 갈게요.
행정청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던 중에 B가 허가 없이 집을 지었대. 난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난쟁이가 허가 없이 거기다가 집을 지었어. 행정청은 난쟁이에게 건축법에 따라서 30일 내로 철거할 것을 명령했어요, 얘들아. 자, 봐봐. 건축법에 따라서. 공법 맞는 거죠. 자, 계속할게요. B는 무시했어요. 아, 난쟁이라고 하니까 괜히. 자, B는 이것을 무시했고, A는 대집행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개고까지 했어. 근데 B가 거절했어. 근데 A는 이번엔 영장을 통지했어. 굉장히 적법하죠? 지정된 날짜에 공무원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지금 뭐 한 거야, 얘들아? 실행까지 이제 간 거지. 근데 B가, 으이씨, 안 나와. 안 나와. 그럴 때 A는 B를 강제로 퇴거시킨 후에 건물을 철거했다. 이거 내가 왜 회색이라고 해놓고 가라고 해놨어? 그 가 부분이랑 똑같은 부분이잖아, 지금. 이해됐어요? 철거 비용 200만 원을 B에게 부과했다. 자, 그러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틀린 것부터 가겠습니다. 3번. 건물이 이미 철거되어서 원상 회복이 불가능해진다면 B는 A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이익이 상실됐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잘 봐. 요거 지금 딱 그거 갖다가 걸고 넘어지고 있지. 4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얼마 냈지? 200만 원 냈지. 그거 돌려받을 수도 있고 100만 원 정도는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얘들아. 이해됐니? 딱 그거 갖다가 지금 문제 내고 있지. 이해됐니? 네. 자, 그럼 나머지도 왜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강제로 퇴거시킨 것은요,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어. 이거 아까 어떤 선지로 해설할 수 있어? 3번에 4번 선지로 해설할 수 있지. 3번에 4번 선지가 어떤 내용이었죠? 퇴거 행위는 주된 행위인 철거에 포함되는 부수적인 거라서.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A가 B에게 내린 철거 명령은 대집행의 전제가 되는 대체적 자기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맞죠? 아까 전에 뭐라 그랬지? 이거 여기다 하지 마 또는 해 라는 그 명령법이 있고 이거 그걸 어겼을 때는 그 대집행할 수 있는 법이 또 따로 근거가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건물 철거 전에 B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 정지를 신청했어. 그럼 어때요? 다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왜냐면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은 약간 의지가 나오잖아. 이익이 상실되면 뭐 소송할 수도 없겠지만 자, 5번. B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은 것은 공법상의 의무 불이행에 해당이 되는 거 맞고요. 비례의 원칙이 충족된다면 바로 우리가 실행할 수가 있겠죠. 이해됐나요, 얘들아? 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마지막 질문 3번도 마치도록 할게요. 네. 꺼주시면 됩니다.